시작할게요. 이게 스피커도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 되네요. 우선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아니면 전화방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기본 입력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이제 이거 우리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요금을 분석해 달라고 해서 받아온 파일인데, 처음에 요 첫 장에는 그러니까 가구수 요거 자료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로 세팅할 때 쓰는 건 이 두 번째 장인데, 이건 나중에 추후로 팩스로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계약 전력 7구, 요금 적응 전력이 있고, 이건 작년 11월 때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요금 있고 쭉 내역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세팅하는 데는 이 첫 장만 갖고도 할 수는 있는데, 나름 이게 사실 사용량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2, 3, 3, 4 하나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이제 역으로 기후 환경 요금을 연료비 조정액이 5원씩이니까 이 5원으로 나누면 얼마 사용했는지는 알아요. 근데 번거로우니까 이 두 번째 장 이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부터 볼게요. 수변 용량은 여기는 이제 우리하고 틀려요. 2950이에요. 계량기 배수 똑같고 요금 전력은 791이고요. 자, 요금 적용 전력은 그 단지에서 사용한 연간 최대 사용량이거나 또는 수전 용량의 30%예요. 그러니까 2950에다 0.3을 곱하면 880인데, 여기에서 아마 여기 사람용 자료가 없는데 사람용이 뺐을 거예요. 한 70 얼마에다가 가로등 5를 뺐을 테니까 여기에다 이제 빼기 가로등 사람용 빼기 가로등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 우리는 너무 커서 그렇고, 이 단지가 얼마였더라? 이 단지 거 자료 파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침일은 25일, 세대수는 이 표장에 있죠. 1383. 사람용 고지서를 보고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 고지서 보는 방법은 제가 계약 종별하고 계약 전력, 요금 적응 전력 이 세 가지를 보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과 가로등을 다 세팅을 해주고요. 이건 단지마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관리 면적, 관리비 부과 면적인데 이것도 단지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것들은 계속 변해요. 요금 인상시마다 변하고, 좀 지난 정색을 갖고 올게요. 이것도 요금 인상시마다 변해요. 이것도 청색 항목은 다 마찬가지돼요. 다 변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이전 단가를 넣으면은 이게 요금 인상일에 맞춰서 일수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 단가를 넣으면 일수 계산까지는 해요.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단가표가 있잖아요. 이게 변동되면은 현재 단가, 이전 단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넣어줘야 될 거는 전기 온코지수를 보고요. 수전 용량. 항상 수전 용량은 여기 있어요. 요금 적용 전력. 계량기 메인 배수, 이건 여기 있죠. 2400대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정검증 페이지로 가면, 이거는 여기를, 이 노란색은 대부분 다 필수 입력한 거예요. 복사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럼 이게 다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이렇게 넣으면 사용량과 역률이 나와요. 왠지 지침차죠. 그렇게 되면 요금 예산에서는 지침차가 60이고 2,400에서 14만 5,200원 나와요. 그래서 검침은 요건 사장마다 좀 단지마다 틀릴 건데 기본적으로 메인 산업 가로등 전기차가 있고 일반인의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 이거 다 되돌리기 할게요. 원래대로 복구됐죠. 자, 검침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고 요거는 이제 지침차죠. 지침차고 요거는 역률이에요. 보통 이 역률도 이게 아마 최대 부하가 아니고 두 가지 합산을 경부하고 중간 부하고 두 개 합산해서 평균일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건 전기차 총 사용량 합계고요. 검침량을 넣어주면 요금 계산해서 이게 이제 해당 월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계절 요금 때문에 이 월을 넣어줘야 이 숫자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력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거 고지서인데 8439.47, 8439.47, 8311.79 전원지침이잖아요. 이거는 월검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25일날 사전에 예측할 때 이거 쓸 게 아니면 고지서 온 다음에 고지서 값하고 차이가 나면 바꿔줘도 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입력하기도 그렇고 이 정도 색깔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각 계량기는 그 배수가 있어요. 보통 메인은 수전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는 120 곱하기 MF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설명하기 복잡한데, 최소 단위는 120이에요. 120에다가 20배 일이고요. 요거는, 각 단지 수전 용량마다 틀려요. MF 비율마다 틀리고, 대충 한 2500km 넘으면 2400배예요. 1500km 때쯤 되면은 아마 1200배? 아니면 980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산업용은 60배거나 또는 1입니다. 가로등도 1이고요. 자, 그러면 주택용 전력은 이 배열 부품은 30만 4,300, 30만 6,432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용 60대 1에서는 7,827이에요. 가로등 2,700이에요. 이걸 딱 빼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수치에 뭐가 있냐면 모자 분리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셀을 클릭해보면 I21을 뺐죠. 이 F18에서. I22가 뭐냐면 이거예요. 14,080이고 이거는 통신사 정량제 모자 분리한 값이 있고 전기차 검침한 값이 있어요. 그에 모자 분리 값이 있으면 그 상황하는 값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엑셀은 이제 나중에 모자 분리를 이제 따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 정확히 파악해서 넣어주면 정량제 모자 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요금 예산에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수치가 이거 일치해야 돼요. 정확히 단지 세팅이 되면 일치합니다. 근데 모자 분리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일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숫자 써 넣으셔도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자, 단위 세대 평균 전력을 구하는데 412.33 이거 왜 구하냐면
자, 모자블리까지 뺐잖아요.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은 똑같잖아요. 왜냐면 H19에다가 K27, L27 뺐어요. 뭐냐면 노인정 사용량과 어린이집 사용량과 노인정 사용량을 빼요. 왜냐면 이 둘이 주택용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이것도 사회복지 할인이돼요. 그래서 이걸 빼고 그 값을 세대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 요 값이 나와요. 이게 여기다 가상으로 넣어줄게요. 만약에 400이 조금 이상 경계점이니까 400kW 이하거든요. 89만 원이죠, 기본 요금이. 근데 401kW를 넣으면 전해요. 89만 원에서 340만 원 뛰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수 계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 계속 짜서 맞추고 있는 셈인데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45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위치 시켰고요. 고지서에 3410-7199, 3410-7199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세대당 단가에다 단위계약을 항상 세대수를 곱해요. 요거에다 세대수를 곱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하기 아까 요거 뽑을 때 어린이 노인정 사용량을 뺐잖아요. 그럼 이걸 별도로 뽑아서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41,150원과 730원을 더해주는 거예요. K28, L28. 그 다음에 사용량 금액을 볼게요. 이거는 요 금액인데 749원이 계산값인데 727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거 20원 찾으려면 또 얼마나 헤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테이블 값에서 온 겁니다. 여기 테이블 값에서 온 거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원 단위까지 구하다 보니까 이런 테이블 값을 쓰는데요. 보통 가장 간단한 값은 요 412.33을 요금표에 가서 자 하계 할인이 부었다라 하니까 412.33이니까 412 요건 기본 요금 두 번째 58,707원과 58,949원에 412.3이니까 아마 한 240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원, 한 58,800원 정도겠죠. 요금 예상에서는 그거 58,800원에다가 670씩 곱해도 거의 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자체 구한값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 사용요금, 어린이집 사용요금, 노인정 사용요금을 더한 값이에요. 이게 주택량이 복잡한 게 이런 자잘한 게 뭐 사회복지 이런 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시 계산해 줘야 돼. 그 한전은 이 엑셀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기후환경요금 이게 아마 9.3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연료비 연동은 5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이거 맞고 복지할인 31만원 마이너스 다자녀 42만원 그 다음에 대가족 48,000원 출산 68만원 복지 추가 7,500원 요금 동결 할인 58만원까지는 세 전에서 마이너스 시켜요. 그러면 44180280이잖아요. 이게 부가세가 10%니까 44180260이죠. 260이니까 20원 차이 나는 거. 여기서 차이 나는데 이거 다 못 찾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요쪽 전력, 부가세를 이제 10%를 해주고요. 전력기금 3.7%를 해주고, 그걸 합산을 해요. 그럼 5천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바우처하고 에너지 캐시백은 세후에 빼줍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시 지원금인데요.
시지원금, 이거 뭐 지자체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TV 수신료고요. 그래서 계산 금액은 이렇게 나와요. 요게 검침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침일 날은 여기에다가 이걸 넣습니다. 이게 50원 지금 차이 나는 거는 다른 문제가 있고, 여기다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줘요. 똑같은 방식으로 산업용 고지서인데요. 값 2 고압 A 선택 2예요. 계약 전력 176이고 53. 요건 아까 그 단지 세팅에서 세팅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검침값이 쭉 만나보면은 여기에서 산업용 검침값이 만나오고, 이건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도 한전애들 머리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경보 요금인데 이게 사실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이 숫자가 8월 말이라고 9월 초하고 이거 시간 계산 소수점까지 들어간가 봐요. 엄청 골치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지는 계량기가 전자식이 아니면 그냥 경보하로 계산을 해요. 이 총 사용량을 단순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이거 단가 곱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뽑는 데도 있습니다. 단지가 크지 않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 들어오고 25,000원 TV 시청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건 계산값하고 이 값하고 일치해요. 요것도 검침이라는 요건 몰라요. 고지서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게 해주고 가로준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게 검침이 정확하고 세팅이 정확하면 산업용하고 가로등 거의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사용량 값을 넣어줬잖아요. 넣어주면 저희 공동사용량은 이거 그냥 사실 필요는 없는데 보기조라고 그냥 세팅을 해준 건데 이거 쭉 해서 하면은 이제 이거 있어요.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 이게 요금예산에서는 여기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XPRP에 입력할 때 쓰이거든요. 이건 지금 이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동호수 가져오냐고 파일 형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격 검침을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 업로드를 해야죠. 그리고 보통 전월은 넣지 않아요. 당월만 체크를 하고요. 파일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면 9월 전기 입력이라고 파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열기,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확인 OK를 누르면 당월 지침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이 수치들을 지금 전부 다 데이터 정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수하고 일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확인 누르면 입력이 들어가요. 여기서 요금 계산을 치는데요. 엑셀에서 이걸 자꾸 구했잖아요. 공용평균을. 이건 산업용 가로등을 제외한 공용평균이에요. 이걸 자꾸 구한 이유가 여기에서 요금 계산할 때 이 공용평균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요금 재계산이 아니고 사용량 및 요금 재계산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금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전부 노란색이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를 동호수하고 다르게 다 섞어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따와야 되는 값이 요것과 요걸 따오는데 설명이 잘못됐구나. 요거 하기 전에 요 값을 넣어줘야 요게 나오는데 요 값을 넣기 위해서 좀 아까 했던 요 데이터 업로드를 해야 돼요. 당월 지침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주고 나면은 단지 사용량과 요금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사용량과 요금을 넣어줘요. 일단 사용량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공용평균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시 XPRP 가서 요금 계산해서
여기다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67을 넣어주고 사용량 및 요금 재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파일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개인정보 진짜 사람 잡는다. 이게 지금 한전에서 오는 하얀 종이거든요. 근데 이 세제가 무슨 할인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요 파란 종이를 보면 에너지 캐시백, 캐시백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에너지 캐시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종이를 보고 에너지 캐시백 아니면 대가정 복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치지 않고 그냥 넣어줘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할인 요금인데 대가족 할인 요금이 기존에 그 있던 집들이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들이면 이 공용 사용량은 한전하고 똑같이 늦으면 10원까지 일치를 해요. 요거 세팅을 잘 해놓으면 10원까지 일치하고 기존에 있던 세대는 안 건드려요. 근데 만약에 공용 사용량이 차이 나면 이것도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사 온 집은 한전에서 일수 계산합니다. 일수 계산하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여기다가 그 집 할인계를 써줘야 돼요. 14,300원. 그러니까 일수 계산하면 뭐 16,000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요금 동결 할인율은 뭐 040인가 아마 일정한 값이더라고요, 거의. 이것도 마이너스 값을 안 쳐요. 그냥 플러스 쳐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요. 다시 복잡한데, 여기 다시 가볼게요. 하나 더. 데이터 업로드용 파일을 만드는 걸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업로드용 파일은 1번 줄에 동호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무조건 첫 번째 세대의 동과 첫 번째 호수가 들어가요. 이거 지금 호수 지금, 호수, 짜증나. 첫 번째 세대 동과 호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값은 데이터 정렬한 거니까 이 집 실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데, 요거 만드는 거는 이제 원본 파일이 있죠. 이제 원격에서 최초 자료를 갖고 오면 이런 식이 되죠. 이것도 아파트는 나왔네. 이것도 지금 데이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실제와 맞질 않아요. 촬영할 때 이 호스를 딱 하나 접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의 값만 끌어옵니다. 사용량 끌어오지 않아요. 마침의 값만 끌어오고 요거는 지금 중간에 승강기 사용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업용 파일 하나 더 쓰는데 여기가 동호수 그러니까 사용량 정상값에 상관없다. 동호수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5001, 5002가 뭐냐면 승강기거든요. 이건 단지마다 틀린데 승강기만 별도로 정리해 주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안 해줘요. 그럼 이거 일일이 복사하기 귀찮으니까 작업용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 시작일부터 마침일까지 이걸 다 긁어요. 긁어서 여기다가 숫자로 붙여넣기 누르시죠. 그럼 이쪽에서 다시 정리가 쭉 돼요. 정리가 되고,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은 이제, 셀 번호를 보시면, C156이거든요. 근데 680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6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700이에요. 700인데, 요거 뭐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396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500125 중간중간 그 승강기만 빼내기 위해서 이걸 정렬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전기 시작일 마침일 있잖아요. 이 마침일이 정렬됐잖아요. 마침일만 끌어와요. 그부터 이거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숫자로 붙여넣기래요. 이 업로드 파일에 항상 얘기하는 동호만 나오고 첫 줄에 동호 한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C셀을 입력 안 합니다. D셀. 그달 많이 사용량만 돼요.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XPRP 가서 데이터 업로드를 해서 전원 체크 안 하죠. D셀. D만, 당월만 체크하고 찾아보기. 만들어진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열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요.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당월지침에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면 되고, XPRP에서 더 설명할 건 수도검침이 아닌데, 수도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업로드에서 번호 체크하고, 여기 또 있는 열기, D만 체크됐죠? 저장. 지금 이제 들어왔죠? 네, 확인. 그럼 이 값이 쭉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여기서 요금 계산하는 거고, 사용량 및 요금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요금 계산을 해주면 이건 뭐 정상 데이터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요금 계산에서 조금 더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 단가표로 쓰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단지에 들어오는 평균 단가로 세대를 쓰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적용 안 하고, 수도요금 예산으로 없습니다. 이게 원래 그 해당 지자체의 수도요금 단가예요. 상수단가, 하수도단가예요. 근데 요건 이제 누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리규약에 이걸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그냥 20톤 단지 평균 요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18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수도사업자는 요걸로 받은 거예요. 20톤 이하로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880원 이상 수도고 하수도 590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상수도를 880, 하수도를 590, 요금 계산을 때려요. 그럼 이제 수도요금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